네, 그러면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모신 분은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인터뷰 시작 전에 모두 발언 준비하셨다고요? 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회 회장으로서 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의료정책 4대 악에 대한 의료 총파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해받는 상황에서 진료실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지켜나갈 자랑스러운 전공의들과 의대생 후배들의 결단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며 국민들께서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제 4대 악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이 수업 실습 거부를 하면서 유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은 밤을 새워가며 환자를 살피려고 피땀을 흘리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고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한 방법 외에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하여 안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진은 힘을 합쳐서 방역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년 뒤에 늘어날 의사 증원이나 수천억 원이 들어갈 의대 설립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책이라고 항의하고 전투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복지부와 의협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보려고 했지만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종식이 되어야지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못하고 또 철회의 말은 왜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약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개원가에 계신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최강이라고 합니다. 또 K방역 우수성을 자랑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상상할 수 없이 어디서든지 우리나라는 CT, MRI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충분히 합의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마냥 밀어붙여도 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올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얘기도 해보죠. 개원가에 향후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전화 진료를 잠시 허가하고 또 그런 정책으로 해서 일부 국민들에게 좀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의 정책이 평상시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보면 결국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고 플랫폼이나 또 많은 그 의료 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원이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급여화가 있습니다. 앞서 표준인 선생님께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개원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차별급여화 보면 그 진찰료에 해당되는 것을 아마 의원급의 2.5배 정도를 책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국가적에서 생각했을 때 의사들의 진찰료가 그동안 낮았다는 방증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할 거냐?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다 떠나서라도 지금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보험 재정을 차별급여화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추후에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또 표준화를 이룬 다음에 해야 되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 재정에서도 거기에 쓸 재정이 있으면 필수 의료에 쓰십시오. 필수 의료는 무시하면서 그런데 재정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방과 의료보험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급여화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개원가 상황이 참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상당히 큰데요. 또 저희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다 있겠죠.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나 또 이비인후과 또 다른 여러 과도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도 하고 뭐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사실 저희 개원가에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가 환자 접근성이 좋은 개원가,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로나19를 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원의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파업에 좀 참여를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파업에 대해서는 과거 2000년 파업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이나 뭐 의대 또 신설 이런 문제는 전공이나 의대생들에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파업을 하는 데는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개원 의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진료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의 100년 대계는 현재 우리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의료 정책입니다. 네. 의료의 100년 대계를 이렇게 쉽게 밀어붙인 정책으로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담아 주셔야 합니다. 네. 개원가에선 사실 3일 동안 파업 문을 닫는다는 게 정말 큰 타격이고 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개원가에서 문을 닫는 것은 뭐 병원 유지도 관련이 될 것이고 또 직원들 여러 가지 처우 이런 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의사들이 또 의대생들이 몸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또 어떠한 것도 다 각오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개원가에서도 3일입니다. 또 설사 업무 개심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14일 휴업한다. 의사 평생 하는 겁니다. 저희들 주 5일 근무 저는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일 근무 한 번 쉴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개심 명령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우리 전공이나 의대생들에게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원가에서 우리 전공의들 선생님들께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개원이로서 선생님께서도 참 오랜 기간 일을 하셨을 텐데 이 4대학 의료정책 저희가 뭐 개원가의 생각을 들어봤지만 그 외에도 시급하게 좀 바로잡아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의사 증원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우선 정책은 필수 의료를 살리는 거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시골이나 도시나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만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만하는 산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많이 늘려놓으면 그 의사는 결국은 10년 이후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가까운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개원을 할까요? 환자가 없습니다. 병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라고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결국 도시로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서 그분들이 병원을 유지하고 그 지역에서 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더 먼저입니다. 의사 증원 아무리 해도 결국은 필수 의료에 담당하는 의사는 아주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회장님께서 개원가에 계신 선생님들 함께 연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같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전공의,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대생들이 본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읽어야 되고 국민들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을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것이 의대생 전공의가 앞장을 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원 의사들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빨리 결단을 해서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중요하다면 코로나에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다음에 공청회든 토론회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른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로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공의 여러분, 또 의대생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료계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에 그 결단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 의료계가 나서서 막아드려야 할 겁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실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4대학 의료 정책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또 개원가가 힘을 실어서 함께 연대하자라고 굳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